아버지가 물려준 소중한 말을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초원 한가운데서 드라마 자막을 외우던 소년. 그 소년은 지금 몽골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절박하게, 그토록 간절하게. 몽골의 한 아이는 왜 한국어에 인생을 걸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적 같은 여정을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바트자르갈입니다. 19살 몽골 유목민 청년이죠. 다른 친구들과 달리 저에게는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었어요. 매일 아침 양떼를 몰고 초원으로 나갈 때 저는 물통과 빵 그리고 한 권의 공책을 챙겼습니다. 그 공책 안에는 한글로 빼곡히 적힌 문장들이 가득했어요. 한국 드라마 자막을 손으로 베껴 쓴 것들이었죠.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문장들을 노트에 적으면서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예쁜 글자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보다 보니 뜻을 알고 싶어졌어요. 양들이 풀을 뜯는 동안 저는 조용히 앉아서 한글을 연습했습니다. 초원 한가운데서 혼자 드라마 대사를 따라 해보기도 했어요. 발음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몰랐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바람소리와 양들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곳에서 저 혼자 한국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죠. 아버지 바타르는 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62세의 전통적인 유목민이셨거든요. 말과 양을 키우는 것이 남자의 일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어요. 바트, 또 그 이상한 글자 적고 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쓸데없는 일 그만해라.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왜 그런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그 언어가, 그 문화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방에서 드라마 자막을 공책에 옮겨 적고 있었습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였죠. 주인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는 모습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더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아버지가 제 한국어 교재를 집어드셨어요. 몇 달 동안 정성껏 베껴 쓴 한글 연습장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이런 헛된 일로 시간을 낭비하다니.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제 교재를 난로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며 제가 써놓은 글자들이 순식간에 제가 되어버렸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몇 달의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항의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바라보며 말없이 계셨죠. 그날 밤 저는 새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한글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건 내 길이에요. 한국어로 적은 첫 번째 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글자를 읽을 수 없으셨지만 제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양떼와 함께 초원으로 나갔습니다. 새로운 공책과 함께요. 불타버린 글자들을 하나씩 기억해내며 다시 적기 시작했어요. 초원 위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파이팅. 드라마에서 자주 들었던 단어였어요. 정확한 뜻은 몰랐지만 힘을 내라는 의미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되뇌며 다시 한번 펜을 들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혼자만의 비밀처럼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촌형 다와가 한국에서 돌아온 거예요. 25살인 다와는 2년 동안 한국 공장에서 일했거든요. 형이 돌아오던 날 저녁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얘들아, 한국에서 가져온 거 보여줄게. 다와 형이 큰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서 나온 건 삼겹살이었습니다. 진짜 한국식 삼겹살이었죠. 형이 직접 구워주며 설명했어요. 이거 봐, 이렇게 구워서 쌈장에 찍어 먹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저도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형이 치킨 배달 상자를 꺼냈어요. 한국에서 먹던 그 맛 그대로였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달려들었죠. 그날 이후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특히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인기였습니다. 저도 그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친구 아만다가 제게 다가왔어요. 바트, 너 한국어 할 줄 알지? 나도 가르쳐줘. 17살인 아만다는 원래 명랑하고 호기심 많은 성격이었어요. K-드라마에 빠진 뒤로는 더욱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한국어 학원까지 생겼어요. 울란바토르에서 온 강사가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수업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등록했죠. 하지만 어른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애들이 다 외국병에 걸렸구만. 우리 전통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마을 어른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졌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서 한국 드라마 OST가 흘러나올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셨거든요. 저는 여전히 혼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에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드라마 자막을 베껴 쓰고 회차를 반복해서 봤죠. 미생의 주인공 대사를 외울 정도였어요. 어느 날 저녁 마을 광장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인기 드라마 명장면을 재현하고 있었거든요. 폭삭소가수다. 아이들이 드라마 대사를 따라하며 웃어댔어요. 보고 있던 어른들도 처음엔 신기했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마을 촌장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금세 흩어졌죠. 저도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만다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바트, 우리 계속 공부할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이 어떻게 변하든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드라마를 켜고 자막을 따라 썼어요. 미생 OST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어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었거든요. 초원 박세상으로 나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한국어가 그 문을 열어줄 열쇠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재미로 배우는 동안 저는 신념으로 붙잡고 있었죠. 창밖으로 초원의 별빛이 보였어요. 그 별빛 아래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언어로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겠다고 말이에요. 한국 드라마 열풍이 마을을 휩쓸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혼자만의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달리 저에게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아버지가 주무시는 동안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마구간으로 향했죠. 그곳에는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신 말 한마리가 서 있었어요. 미안해. 말에게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이 말은 제 소중한 친구였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그 말을 시장에 팔았습니다. 받은 돈으로 울란바토르행 버스표를 샀어요. 친구 아만다도 함께 가기로 했었습니다. 바트, 정말 괜찮을까? 버스에서 아만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을 거야.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그동안 모은 한국어 공부 자료들이 들어있었어요.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저희는 곧바로 한국어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도시의 번화가에 위치한 그 학원은 생각보다 많은 몽골 청년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등록비가 얼마예요? 창구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말값으로 받은 돈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6개월 과정이 120만 투그릭입니다. 생각보다 비싼 금액이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거든요.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한글을 적어가며 설명했어요. 저는 그동안 혼자 공부한 내용들이 맞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정확했어요. 하지만 발음은 달랐습니다. 제가 혼자 연습했던 발음과 실제 발음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따라하면서 조금씩 교정해 나갔습니다. 아만다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라 힘들어했어요. 바트,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해? 그냥 계속 연습했어.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며칠 후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말을 판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장 집으로 돌아와라. 아버지,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만다가 제 어깨를 다독여줬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초원에서 보던 별빛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다음 날 수업에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왜 한국어를 배우나요? 한 명씩 돌아가며 대답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드라마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기 위해서 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어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서입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도시거리를 걸었어요. 높은 건물들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초원의 바람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아만다가 제 옆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바트, 우리 잘한 거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아버지와 멀어졌지만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었거든요. 제 인생을 바꿀 열쇠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어로 말이에요.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색한 문장이었지만 제 마음을 담아 적었어요. 언젠가는 유창하게 한국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한 달째 공부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원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에서 파견된 선생님이 저희 마을에 오신다는 거였죠. 코이카에서 파견된 김동아 선생님이셨습니다. 56세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서울에서 30년간 교사로 일하시다가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봉사를 위해 몽골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도 함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김동아 선생님의 첫 인사였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마을로 돌아간 저는 조심스럽게 집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김동아 선생님의 한국어 교실은 마을 회관에서 열렸어요. 첫 수업날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한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울란바토르 학원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정확한 발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따라서 읽었습니다. 수업 후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바트자르갈 학생, 한국어 실력이 상당한데요? 혼자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공부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드라마 자막을 베꼈으며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이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선생님은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어요. 수업이 끝나면 따로 남겨서 더 어려운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챙기는 것 같았어요. 2주가 지나자 수업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김동아 선생님이 드라마 대사 암기 대회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 장면을 골라서 연기해보세요.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재미있어 보였거든요. 아만다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폭삭소가수수다 해도 돼요? 물론이죠. 다음 시간에는 김치 만들기 체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재료를 준비해 오셨어요. 배추와 고춧가루, 마늘의 강한 냄새에 아이들이 코를 찡그렸습니다. 처음엔 냄새가 낯설어도 먹어보면 맛있어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마을 촌장 간볼드가 교실을 찾아왔습니다. 45세의 엄격한 성격을 가진 분이었어요. 이게 무슨 난리냐. 촌장의 목소리가 차갑했습니다. 하지만 김동아 선생님은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촌장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갔지만 수업을 중단시키지는 않았어요. 수업 참여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10명 정도였는데 한 달 뒤에는 30명이 넘었어요. 어른들도 몰래 와서 구경했습니다. 김동아 선생님은 매번 수업 끝에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들도 따라서 말했어요. 한국식 인사법이 마을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바트, 너는 제 아들 생각이 나는구나. 선생님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한국에 두고 온 아들이 그리우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와 멀어진 후 처음으로 아버지 같은 분을 만난 기분이었거든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이 아버지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김동아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 공부가 더욱 즐거워졌어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을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김동아 선생님의 따뜻한 가르침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었거든요. 김동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선생님이 어느 날 중요한 제안을 하셨어요. 바트, 토픽 시험을 봐보는 게 어떨까? 토픽은 한국어 능력 시험이었습니다. 한국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꼭 필요한 자격증이었죠. 정말요? 네 실력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 선생님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험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듣기와 읽기는 괜찮았지만 쓰기가 어려웠어요. 문법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했어요. 선생님이 따로 문제집을 구해주셨습니다. 과거 기출문제들을 풀면서 약점을 보완해 나갔죠. 아만다도 응원해줬습니다. 바트, 넌 할 수 있어.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시큰둥했던 어른들도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험 접수를 마쳤습니다. 가장 가까운 시험장은 울란바토르였어요. 3시간을 달려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시험 일주일 전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정전이 된 겁니다. 발전기도 고장이 났죠. 인터넷도 끊어졌습니다. 이런 어떻게 하지? 김동아 선생님이 걱정하셨어요. 시험 전 마지막 점검을 할 수 없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바트야, 우리가 도와줄게. 아만다 아버지가 손전등을 들고 오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촛불과 랜턴을 가져왔습니다. 시험 잘 봐라. 평소 무뚝뚝했던 이웃 아저씨도 격려해 주셨어요. 시험 당일 아침 더 큰 감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저를 배웅해 주는 거였어요. 화이팅! 아이들이 한국어로 응원해 줬습니다. 어른들도 박수를 쳐주셨어요. 김동아 선생님이 직접 차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김치 도시락도 싸주셨어요.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 해.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몽골 전역에서 온 응시자들로 가득했어요. 저보다 훨씬 도시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위축됐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마을 사람들의 응원이 떠올랐거든요. 듣기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평소 연습한 대로 집중했어요. 읽기 문제도 차근차근 풀어나갔습니다. 쓰기가 가장 어려웠어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문장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동안 드라마에서 배운 표현들이 도움이 됐어요. 시험이 끝났습니다. 결과가 어떨지 알 수 없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어요. 토픽 2급에 합격한 거였습니다. 김동아 선생님 합격했어요. 전화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생님이 기뻐하시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해줬어요. 아만다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눈가가 촉촉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시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그날 밤 집 앞에 작은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가죽 필통이었어요. 안에는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잘했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짧은 글자였지만 가슴이 벅찼습니다. 토픽 합격은 단순한 시험 통과가 아니었어요.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꿈을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더 큰 세상을 경험할 준비가 된 거였으니까요. 토픽 합격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표를 손에 쥘 수 있었어요. 김동아 선생님이 구로공단의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도착했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초원에서 자란 저에게는 답답한 풍경이었죠. 공장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전자부품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생산 라인에 섰습니다. 여기 새로 온 친구야. 반장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어색했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손에 상처도 자주 났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식당으로 몰려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지만 어디 앉아야 할지 몰랐어요. 여기 앉아. 한 선배가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김치찌개와 밥이 나왔어요. 김동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김치 맛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에 끼기는 어려웠어요. 빠른 말투와 줄임말들을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야, 몽골 친구 한국말 잘하네. 누군가 말했지만 비꼬는 듯한 톤이었어요. 웃어넘겼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직장 문화를 배워보라며 선배들이 데려갔어요. 자, 건배. 모든 사람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따라서 마셨어요. 처음 마셔보는 소주는 목을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몽골에선 뭐 마셔? 아이락이라는 말젓 술을 마십니다. 와, 말젓? 신기하네. 분위기가 조금 풀렸어요. 사람들이 제 고향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술이 계속 들어가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어떤 선배가 저에게 계속 술을 따라줬습니다. 한국 온 기념으로 많이 마셔.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한국 문화에서는 선배가 주는 술을 거절하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결국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화장실에 가려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곳은 병원이었어요.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괜찮으세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걱정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요. 간호사가 위로해줬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공장에 갔더니 동료들 표정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해줬지만 어떤 사람은 피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청소 아줌마가 다가오셨습니다. 얘야, 넌 우리 막내 같아.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어머니 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아줌마한테 말해. 그날부터 아줌마가 저를 각별히 챙겨주셨어요. 도시락도 나눠주시고 한국 생활 요령도 가르쳐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적응됐어요. 일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도 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어요. 퇴근 후 좁은 고시원에 혼자 있으면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밤 김동아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 한국 생활이 쉽지 않네요. 처음엔 다 그래.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선생님의 격려가 힘이 됐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응원이 떠올랐어요. 초원에서 자란 소년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언젠가는 이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에서 2년 동안 살았습니다. 공장 일도 익숙해지고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동아 선생님이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신다는 소식이었죠. 마을에서는 새로운 한국어 선생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쉽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거론했어요. 바트자르갈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지 않나? 마을 사람들이 저를 떠올린 거였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몇 년 전 집을 나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고민 끝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장 동료들이 아쉬워했어요. 바트, 여기서 계속 일해도 되는데? 고향에서 저를 필요로 해요. NGO에서 일하는 한국인 조한나 씨가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28살의 활동적인 분이었어요. 몽골 농촌 지역 교육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한국어 교실 운영을 도와드릴게요. 조한나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교재와 시설 지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고향에 도착한 날 마을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특히 아이들이 반가워했습니다. 바트 선생님. 아만다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이제 20살이 된 아만다는 제법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였어요. 나이도 제각각이었습니다. 10살부터 40살까지 다양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바트자르갈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학생이었던 제가 이제 선생님이 된 거였습니다. 선생님, 한국 이야기 해주세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제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아만다가 보조교사 역할을 해줬습니다. 김동아 선생님께 배운 것들을 기억해서 도와줬어요. 수업 방식도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장면을 보고 따라 말해보기, 한국 음식 이름 맞히기 같은 게임을 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서로 한국어로 인사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수업 중에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년 만에 마주하는 아버지의 얼굴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뒤쪽에 조용히 앉아서 수업을 지켜보셨어요. 1시간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모두 나간 후에야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잘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네가 옳았구나.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려주셨어요.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끼리 저녁을 먹었어요. 아버지가 한국 이야기를 궁금해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제가 요리한 김치찌개를 맛있게 드셨어요. 조한나 씨가 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해서 수업을 지원해줬습니다. 새로운 교재도 가져다 주시고 교수법도 조언해 주셨어요. 3개월 후 마을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자막 없이도 이해하는 아이들이 생겼어요. 어른들도 한국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아 선생님이 한국에서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선생님이 된 걸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바트야, 네가 진짜 다리가 됐구나.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저는 한국과 몽골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만다가 말했어요. 바트,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 그럼 열심히 공부해. 내가 도와줄게.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꿈을 키워주는 선생님이 된 거였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 교실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마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조한나 씨의 도움으로 정식 한국어 문화센터를 열게 된 거였습니다. 센터 이름을 정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한 가지로 결정됐습니다. 바트 한국어 문화센터. 제 이름을 따서 센터 이름을 지은 거였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개관식 날이 다가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몽골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과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김동아 선생님이 한국에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바트야, 정말 자랑스럽다. 선생님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김장 체험이 가장 인기였습니다. 마을 아줌마들이 배추 절이는 법을 배우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이거 우리 양배추로도 할 수 있겠네. 한 아줌마가 말씀하셨어요. 몽골식 김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라마 OST 합창대회도 열었어요. 아이들이 폭삭 속아 수수다 주제곡을 부르며 율동을 했습니다. 어른들도 함께 따라 불렀어요. 유튜브 라이브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다른 지역 몽골 사람들과도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안녕하세요. 초원의 한국어 교실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마다 생방송을 했어요. 시청자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만다가 정식으로 한국어 교사 자격을 따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어요. 바트, 나도 선생님이 될 거야. 그럼 내가 은퇴할 수 있겠네. 농담처럼 말했지만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심은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자원봉사 대학생들이 방문했어요. 1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과 함께 한국 전통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대학생들이 감동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잔치가 열렸어요. 몽골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차려졌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아이락도 마셨어요.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세상을 넓혀줬습니다. 마음이 뭉클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다니요. 센터 벽에는 특별한 게시판이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쓰기 대회 수상작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로 쓴 감사 편지들이었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한국어 재미있어요. 꿈이 생겼어요.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김동아 선생님이 깜짝 방문을 하셨어요. 한국에서 휴가를 내고 오신 거였습니다. 바트야, 정말 대단하구나. 선생님이 센터를 둘러보며 감탄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보다 훨씬 좋은 선생님이다. 그날 밤 센터 마당에서 한국 드라마 명장면 발표회가 열렸어요. 아이들이 각자 좋아하는 장면을 연기했습니다. 별빛 아래서 펼쳐지는 작은 무대였지만 누구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작은 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우리는 세계와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한국어는 그 다리가 되어 주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초원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제 뒤에는 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시작한 여행이 마을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모두의 꿈이 된 거였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